전력용 반도체 세 번째 Q&A입니다. 최근에 이상욱이라는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아마 17강, 18강, 19강 강의를 들으면서 생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베이스 영역에서의 과잉 전공 농도, 지금 PMP 바이폴라의 이 베이스 영역에서 과잉 전공, 익세스 캐리어, PSN으로 넘어오는 전공 농도의 분포가 이해되지 않아서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BJT를 포워드 액티브 모드로, 포워드 액티브 모드니까 P에다 이렇게 인가하고 여기다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하는 거죠. 그래주게 되면 2m에서 베이스로 넘어온 과잉 전공들이 거의 재결합되지 않으면서 확산에 의해서 컬렉터로 넘어가서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 중성 베이스 영역에서 익세스 캐리어, 과잉 전공의 농도를 보면은 x equal 0에서 시작해 가지고 x equal wb로 갈수록 감소해서 wb에서는 바야흐로 제로가 됩니다. 여기까지도 학생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 없어요. 반도체 소자에서는 이렇게 과잉 전공의 양이 감소하는 이유가 전공들이 확산을 하면서 전자와 재결합하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확산을 하면서 재결합하기 때문에 배웠어요. 여기까지도 틀린 얘기 없습니다.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중성 베이스에서는 전공들이 재결합을 거의 하지 않는데 과잉 전공들의 양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공들이 재결합을 거의 하지 않는데 과잉 전공들이 감소하는 이유가 뭐냐? 아주 좋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오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바르게 배웠고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질문이 아주 좋아요. 중성 베이스에서는 전공들이 재결합을 거의 하지 않는데 왜 재결합을 거의 하지 않죠? 어떻게 18강에서 선생님이 강의했나요? 어떻게 설명을 했죠? 중성 베이스에서는 전공들이 재결합을 거의 하지 않는다. 왜 그랬어요? 베이스 폭이 매우 얇기 때문에, very narrow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narrow하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WB가 much less than LP, 평균 확산거리, 전공이 평균적으로 재결합할 때까지 가는 거리 LP에 비해서 WB가 much less than LP,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베이스 폭이 very narrow 하기 때문에 거의 재결합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약에 베이스에서 재결합을 많이 하면 베이스 커런트가 커지게 되고 베타 값이 나빠지죠. 알파 값이 나빠지고, 그죠? 그러니까 좋은 바이폴라라는 얘기는 알파 값이 0.9999999가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5, 9, 6, 9, 7, 9이 7개, 8개 아주 굿 바이폴라입니다. 알파 값이 0.99999 이런 식으로 9가 많아지면 베타 값이 커지는 거죠. 베타가 1000, 만, 10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재결합이 거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과잉 전공들이 감소해서 컬렉터 정션 쪽에서는 어떻게 0이 되느냐? 있을 수 있는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마지막 질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죠? 재결합을 하지 아니하고는 그렇고 베이스 폭이 내로우하니까 재결합이 거의 없이, 재결합을 하긴 하는데 거의 없이 미소량만 베이스에서 재결합을 하면서 대부분의 익세스 홀들이 다 컬렉터에 도달해요. 그럼 컬렉터에 도달하면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의 정션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텐셜이 리버스 바이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덕이 그대로 굴러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컬렉터에 다다른 놈은 그냥 머무를 순간 없이 컬렉터로 언덕을 굴러 떨어집니다. 그래서 컬렉터 쪽 경계 영역에
익세스 캐리어가 남아있지는 못해요. 있으면 다 떨어지니까. 이해됩니까? 그림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P, N, P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보세요. 현실적으로 맞게 P를 좀 N 영역을 좀 작게 그립시다. 그러면 디플리션 영역이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을 먼저 그리겠어요.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을 그려보면 자 원래 평형일 적에는 포밀 레벨이 다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게 평형일 때 모습이에요. P 영역, N 영역, P 영역, 자 이렇게 그렸어요 선생님이. 자 포밀 레벨이 일직선상에 가지런히 있고 N 타입 세미컨덕터니까 이렇게 돼 있고 P 타입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선생님이 컬렉터 쪽 요 간격을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그렸어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컬렉터의 도핑을 덜 하기 때문에 현실을 좀 반영을 해서 조금 더 리저너블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밴드 스트럭처가 어떻게 될까요?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되겠어요. 이걸 너무 크게 그렸네. 너무 많이 그렸네. 좀 이상하네. 됐어요? 여기다가 forward act 모드로 작동을 시키면 P쪽과 N쪽 사이에 순방향 전압을 걸고 여기다 역방향 전압을 거니까 밴드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양의 전압을 인가하니까 이게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약간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는 리버스 바이어스를 거니까 컬렉터 쪽에다가 네거티브 전압을 인가하니까 이쪽을 포밀 레벨을 가지고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forward active 모드에서의 밴드 모양이죠. 똑같이 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준 만큼 베리어 하이트가 이렇게 높아진 거죠. 그죠? 원래 빌트인 전압에다가 걸어준 리버스 바이어스 C하고 베이스 사이에 걸어준 리버스 바이어스만큼 더 높아진 거고 또 여기에 장벽은 원래 V5라는 빌트인 전압에서 걸어준 전압만큼 감소된 크기가 되겠죠. 물론 이때 빌트인 전압과 여기에 빌트인 전압이 같다는 보장이 없죠. 도핑 여기 사이에 도핑 컨센트레이션과 여기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다르니까 빌트인 전압은 같을 수가 없죠.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그냥 프라임이라고 쳐놨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하여튼 여기서의 빌트인 전압이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베리어 하이트가 V0라면 이 V0가 걸어준 순방향 전압만큼 낮아진 거고, 또 원래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빌트인 전압이 예를 들어서 VO 프라임이었다면 그 길이가 걸어준 전압만큼, 걸어준 컬렉터 베이스 사이 역방향 전압만큼 이게 높아진 거죠. 이렇게. 그죠? 이만큼 더 커지고 여기는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지금 P타입이니까 전공들이 무지 많잖아요. 얘들이 이제 확산의 플럭스가 증가하는 거죠. 배려가 낮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홀 인젝션이 일어나는 거죠. 인젝션. 뭐 때문에? due to emitter base barrier height. 지금 얘기한 대로 선생님 이 barrier height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넘어왔어요. 그죠? 넘어오면은 학생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이 확산의 힘으로 이쪽으로 막 가죠. 그죠? 가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가정한 건 뭐예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뭐 길이를 갖다가 WB라 그러면은 WB가 much less than LPM을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홀들이 거의 successfully 여기 다 올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오면은 학생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뭔가면 컬렉터에 도달하게 되면 얘네들이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몽땅 다 떨어져요. 이렇게. 이 베리어가 이쪽이 높은 쪽 여기가 베리어가 높고 여기가 지금 포텐셜이 높고 여기가 포텐셜이 낮으니까 전공의 입장에서는 이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전자를 위한 거예요. 전공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는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거꾸로 뒤집어서 봐야 돼요. 포텐셜이 어느 쪽이 높은 거예요? 여기가 여기보다 높은 겁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쪽을 향해서 이 컬렉터 쪽에 무사히 도달한 홀들이 그냥 내리꽂아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컬렉터 쪽의 바운더리에 경계 조건에 전공들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다 떨어지니까. 컬렉터에 도착하면 족족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델타 PC가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프로파일이 여기가 델타 P2라면 이게 almost 제로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 이 학생이 지금 언급한 것처럼 과거에 이 학생이 아주 공부를 잘해놨는데 PN 다이오드 우리 공부할 적에 PN 다이오드를 공부할 적에 PN 다이오드를 공부할 적에는 여기를 갖다가 이게 지금 우리의 베이스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베이스. 이게 지금 PN 다이오드에서 N인데 과거에 반도체 소자에서 PN 다이오드 배웠을 적에 이 N 영역은 이거는 롱 베이스 다이오드라고 불러요, 우리가. 롱 베이스 다이오드. 그러니까 우리가 P 영역의 길이도 굉장히 롱하다. N 영역도 굉장히 롱하다. 그 가정을 하고 이걸 롱 베이스 다이오드라 그래요. 지금 우리 BJT 전력용 반도체 소자에서 배우는 이 PN 다이오드에서의 이 N 영역은 very short하고 very narrow한 걸 가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very short 다이오드를 얘기합니다. short 다이오드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very short한 걸 가정하고 있어요. 여기는 very long base 다이오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두 개로 갈라져요. long base 다이오드와 short base 다이오드. long base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보세요. 여기 지금 디플리션 영역
N이라고 한다면 롱 베이스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P에서 N으로 이제 전공이 넘어오잖아요. P에서 N으로 전공이 넘어와요. 여기서 이 값이 델타 P라 그러면은 여기 베이스 중성 베이스 영역의 길이가 롱하기 때문에 재결합에 의해서 떨어지는 익세스 홀들이 익스포넨셜리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0이 돼버려요. 그래도 아직도 베이스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N형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일찌감치 선생님 어떻게 가르쳤어요? 1LP, 2LP 정도 떨어지면 37%만 남고 거기에 다시 또 37%가 남아가지고 1LP, 2LP, 한 3LP쯤 가게 되면 다 떨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거의 다 0이 돼버려요. 익세스 캐리어가. 왜? 롱 베이스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커브를 그릴 적에 1LP, 2LP쯤 되면 거의 다 0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누가 아직 베이스가 안 끝난 거죠. 그래서 이런 익스포넨셜 폼이 되는 거예요. 롱 베이스 다이오드의 경우에. 숏 베이스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보세요. 숏 베이스 다이오드의 경우에는 이게 디플리션 영역이라 그러면 순방향 전압으로 인해 가지고 익세스 캐리어가 넘어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경계 조건이 델타 P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얘가 만약에 롱하다면 얘도 역시 이제 익스포넨셜리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익스포넨셜리 떨어질라 그러는데 척석 하고 뭐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컬렉터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게 컬렉터 정션이. 베이스가 very narrow 하니까 very short 하니까 컬렉터 쪽에 디플리션 영역이 확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홀들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남아있질 못하죠. 홀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계 조건이 0이 되니까 얘는 익스포넨셜이 떨어지고 싶은데 강제적으로 남아있는 놈이 없으니까 경계 조건을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커브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려고 그러다가 이게 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almost straight line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베이스에서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지 않지만 여기서의 경계 조건은 0이에요. 왜 0이에요? 리컴비네이션 되지 않은 그 전공들 successfully 컬렉터까지 온 이 전공들이 컬렉터에서 다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 굴러 떨어져 가지고 다 컬렉터에서 컬렉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경계 조건으로는 전공이 사라져 버리는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다 넘어가니까 일 넘어와서 확산해서 다 넘어가고 컬렉터에서 다 그야말로 컬렉팅이 되니까. 됐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학생이 질문한 게 깨끗하게 해소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